네, 최근 서울 도심 주요 산지와 주변 산책로를 넘어서 거주지까지 들개가 출몰하면서 시민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공격을 당해 다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서울시가 야외 활동이 늘어나기 전에 들개 집중 포획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포획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관련 내용 이웅종 연암대 동물보호계열 교수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난달 부산에서 공원을 산책하던 시민이 들개에 물려 얼굴에 큰 상처를 입기도 했고요. 또 최근에 서울에서 이 들개가 위협을 한다라는 관련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렇게 도심까지 내려오는 이유가 뭘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겨울철이 되게 되면 이제 먹을 것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근데 예, 쉽게 예. 얻을 수 있는 것이 사람이 사는 지역에 가게 되면 뭐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또 불쌍하다 해서 또 먹이를 또 놔주시는 분들이 또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들개들이 산에서 먹을 것이 없으면 점점 민가로 내려오는 특히 이제 겨울철에 이런 현상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내려오는 거군요. 네, 그렇죠. 예.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뭐 지금 서울 시내에만 200여 마리 들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서울시가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집중 포획에 나선다는 계획인데 이런 포획 과정은 그러면 어떻게 좀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들개들이 출몰되는 지역 민원들이 많이 발생들 하잖아요. 예, 예. 그다음에 산책로나 공원, 산에 다니다 보면 이 들개들 여러 마리들이 보이는 장소를 우선적으로 선택을 해서 예, 예. 마취 전문가, 그다음에 포획 전문가 이 팀을 이뤄가지고 그 활동 반경 안에 생활하는 공간을 중점적으로 예. 찾아낸 다음에 포획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면 그 포획이 이뤄지는 과정을 혹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떤 네. 과정들이? 보통 이제 지금 현재는 유일하게 구출하거나 포획할 수 있는데 포획 틀로서 이루어지고 돼 있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포획 틀도 지금 아무래도 나오는 예. 네네, 말씀- 맞습니다. 예, 예. 이 포획 틀도 걔들이 한번 들어갔다 한번 탈출한 경험이 있거나 이런 사례가 또 발표되면 의심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포획 할 때 그 포획틀을 활용하기도 하고 만약 의심이 많은 아이들 잡히지 않는 아이들은 지금과 같이 이제 마취총을 활용해서 예, 예. 총을 쏴서 잡는 이런 과정을 밟게 되거든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들개들이 활동 반경을 잘 알고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예, 예. 활동 반경 안에서 이런 구출 작전이 시도돼야 된다고 봅니다. 또 마취총은 또 이게 그 맞추기가 또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마취총을 쏘게 되면 마취총을 맞고 난 다음에 바로 잠드는 것이 아니고 예, 예. 놀래게 되면 굉장히 멀리까지 또 도망을 하거든요. 도망을 치다 보면 그거를 마취된 상태에서 찾아내주면 괜찮은데 마취가 깬 상태에서 찾게 되면 오히려 또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또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취총을 사용할 때에는 그 활동 반경에 대한 걸 예, 사전에 예. 미리 동선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포획에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이게 이제 유해동물이 아니, 그러니까 야생동물이 아닌 유기견으로 이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포획만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포획을 해서 예. 그다음에 동물 단체나 뭐 구조 단체를 통해 가지고 입양자를 또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들개를 포획을 한다 하더라도 입양까지 가기가 사실 현행 우리 지금 관리 시스템을 보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예, 예. 특히 이제 들개들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사회화 교육들이 잘 되지 않고 사람의 손길을 타지 않다 보니까 예. 사람에 대해서 친화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입양까지 그 가는 구조가 정말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유기견에서 들개가 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산에서 이제 그야말로 이제 2, 3세대 들개라고 해야 될까요? 산에서 네, 낳게 된 들개 같은 경우는 또 공격성이 다를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사람 손길에 탔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예. 그래도 이제 사람들을 보고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거나 경계를 하거나 하는 것들이 좀 잘 유지가 될 텐데 예. 사람 손에 전혀 길들여지지 않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잘 그야말로 산에서 태어난 그쵸. 개 같은 이런 경우죠. 아이들은 사람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거나 또는 무서워하지 않는 경우는 또 오히려 더 달려드는 경우가 또 상당히들 많고 예. 만약 이 중간에 뭐 사람에게 쫓겼던 경험이 있으면 점점점 멀어지다 보면 또 포획하기가 또 굉장히 예.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예. 그래서 산에서 직접
새끼를 낳아서 번식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개들 활동 반경을 잘 찾아가지고 그 포획틀을 설치할 때라든지 이럴 때 좀 더 신중하게 신경을 써주게 되면 한 번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한 번 올바르게 잡아줘야지 한 번 놓치고 두 번 놓치면 그다음부터는 더 잡기가 어려워지고 더 멀리 숨게 됐습니다. 예. 물론 이제 안타까운 건 이런 대부분 이제 키우던 개들이 사람의 손길을 벗어나면서 이제 들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사람의 무책임한 행동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처음 입양했을 땐 정말 잘 기를 거라고 데려왔다가 우리 반려견들에게 해줘야 될 일들이 예. 많거든요. 무책임해서 또 버려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들게 야생화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 이제 야생성, 그러니까 공격성이 이제 매우 강해지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제 유해 야생동물에 포함을 해서 사살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과연 이게 최선인가라는 또 의문점도 들거든요. 네, 아무래도 지금 뭐 전문가들과 동물단체들 이견들이 굉장히들 많거든요. 예. 그래도 어찌 됐든 사람이 먼저 구조를 해서 그 진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우선이지 않나. 예. 그다음에 또 공격을 당했던 사람들이다 물리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유해 동물로 선정을 해서 뭐 저기 사살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이것을 딱 어떻게 딱 잘라서 이야기하기가 현실적으로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동물보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정들이 지금 많이들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이 예. 앞으로도 이제 들개에 대해 관련된 이 보호법에도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어찌됐든 이처럼 들개의 갑작스런 출몰로 시민들이 크게 놀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시민 인터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 부분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어미개하고 새끼들이 한 대여섯 마리 있는가 봐요. 개들이 그 사람 가는 길로 내려오는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좀 섬뜩하죠. 학교 안에 돌아다니는 들개 여러 마리 정도 본 것 같아요. 혼자 있을 때 마주치면은 되게 무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지금 시민들의 인터뷰를 저희가 보고 왔고요. 지금 뭐 인터뷰를 보시면 뭐 대여섯 마리, 그러니까 여러 마리가 이렇게 함께 몰려다니는 특성이 좀 있나 봐요. 네, 아무래도 집에서 한두 마리씩 길렀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여러 마리가 합사되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들개들 같은 경우는 무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예. 무리로 집단 공격을 할 수 있고 집단으로 몰려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상 한밤중이라도 어두컴컴했을 때 맞닥뜨리게 되면 굉장히 예, 예. 큰 위협을 느낄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특히 또 여러 마리가 함께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앵간한 사람들도 그 여러 마리 봤을 때는 굉장히 공포와 두려움을 가질 그렇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예, 예. 그러면 들개가 사람을 공격하기 전에 어떤 뭐 특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좀 신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네.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처음 마주치게 되면 첫 번째는 이제 짖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짖는 예, 개가 예. 있어요. 이 짖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짖어서 자기 위험 신호를 알릴 수가 있는데 이런 아이 말고 순간적으로 달려드는 또 들개들이 있거든요. 예, 예, 예. 이 순간적으로 달려들었을 때는 어떠한 행위를 잘못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물리게 돼 있거든요. 예. 여기서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달려들었을 때는 절대로 넘어져서는 안 되거든요. 이 여러 마리가 달렸을 때는 사방에서 물고 당기는 습성들이 있기 때문에 예. 쓰러지지 않고 버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몸을 큰 동작을 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맞서 싸워야 되거든요. 근데 예. 이것이 말같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최소한의 내 생명의 위협에 덜 받기 위해서는 쓰러지지 않고 버티는 그렇게 가져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그널 보낼 때 특히 이제 짖거나 예. 달려들었을 때 꼭 주의해줘야 되는 것은 사람들이 소리치며 도망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무래도 예, 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 이때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보통 여러 마리들이 함께 달리는 것뿐만 아니라 개들에게는 도망가는 것을 따라가서 잡으려는 사냥 습성들을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시그널 보낼 때 오히려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예. 그럼 만약에 이제 들개를 발견을 했습니다. 뭐 이제 들개가 뭐 먹이를 찾아서 뭐 내려오다가 이제 사람을 마주칠 수도 있고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뭐 먹을 것을 준다든가 이런 거는 괜찮은 겁니까? 아니면 아유, 어떻습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냥 만약에 내가 공포와 두려움을 갖는다고 하면 예. 가만히 선 상태에서 먼 산을 바라보든지 눈을 마주치지 않고 떨어뜨려 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우리 개들도 왔다가 사람을 물지 않았던 경험이 있는 들개들 같은 그냥 그 자리를 그냥 회피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여기서 여러 마리 왔을 때 내가 소리를 지르고 움직임 동작이 커지고 막 뛰어간다든지 했을 때 오히려 더 위험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여러 마리 들개들이 나타났을 때 뭐 간식을 준다, 먹을 것을 준다 해서 따라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이런 주의사항들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이제 잠시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포획된 들개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유기동물 보호소라든지 예, 예. 아니면 동물 구조견 협회들이 또 있습니다. 예.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그 개들 교화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입양에 관련된 절차를 받기도 하고요. 네. 나중에 입양자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또 뭐 안락사까지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앞서 이제 입양자를 찾는 과정까지가 상당히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만약에 이런 이제 입양이 됐다면 이후에 사람들과 이미 이제 한번 야생화된 적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데는 무리가 없겠습니까? 네, 개들의 기질이라는 거는 바뀔 수가 있거든요. 예. 개들도 처음에 공포와 두려움을 가질 수는 있지만 사람에게 또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또 사람과 어울려질 수 있는 것도 교육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사회성 교육과 사람에 대한 거, 그다음에 사람에 대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같이 노력을 한다고 하면 좋은 보호자를 만나게 되면 얘도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처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들개 중에서 키우던 개가 유기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나 설 명절과 같이 긴 연휴를 지내는 지금과 같을 때 특히나 이렇게 버려지는 동물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저희가 관련 리포트를 준비를 했거든요. 관련 리포트를 보고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문을 열자 케이지 안에 구조된 강아지 한 마리가 보입니다. 설 연휴 기간 아파트 계단에서 발견된 강아지입니다. 아파트에서 여러 차례 안내 방송을 했음에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보호센터로 오게 된 겁니다. 반려동물 등록칩을 확인해보지만 등록되어 있지 않은 반려견입니다. 이렇게 구조된 반려동물들은 10일간의 공표기간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입양되거나 계속 이곳에 남게 됩니다. 보호소 한쪽에 자리 잡은 고양이 2마리. 긴 털과 동그란 얼굴이 특징인 페르시안입니다. 모두 이번 설 연휴 기간 구조된 고양이입니다. 민원인이 그냥 너무 예쁜 고양이가 자기를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무조건 주인이 있는 거다. 그렇게 저희가 데려오게 됐습니다. 이처럼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전국적으로 유실되거나 유기된 동물은 약 36만 마리. 이 가운데 약 30%는 설이나 추석 같은 연휴 기간에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동물을 버리는 행위가 명백한 범죄라고 지적합니다.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은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물을 버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록은 또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전과에도 남을 수가 있어요.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 반려동물은 버려도 된다는 소유물이 아니라는 인식 개선이 절실합니다. 연합뉴스 TV 김영민입니다. 네, 저희가 관련 리포트를 보고 왔습니다만 사실 이 영상에서 보셨듯이 과연 우리가 포획 같은 사후 대책만이 필요할 것인가, 이 전에 그 전에 사전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렇게 긴 명절에 평소보다 많은 반려견이 버려지는 이유는 일단 어떤 겁니까? 네, 보통 이제 유기동물 발생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이 지금처럼 뭐 추석 명절이라든지 예. 아니면 여름 휴가철 이렇게 법정 공휴일이 길었을 때 이 번거롭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또 굉장히 더 많거든요. 그다음에 첫 번째 또 제일 중요한 게 이 무책임한 행동에서 또 발생되는 게 가장 원인이 크잖아요. 그리고 유기동물 발생된 아이들 또 찾아보게 되면 칩 같은 거 동물 등록하지 않은 아이들이 굉장히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는 동물 등록제에 대한 것을 더 적극적 홍보를 하게 되면 예. 버려지는 것도 또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오랜 시간 또 다른 곳을 가다 보면 예. 요즘 같은 경우는 또 반려견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 맡기려고 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담들이 또 크다고 해가지고 또 데려갔다가 그냥 버리고 오는 그런 경우, 그다음에 또 다른 지역에 갔을 때 또 개를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면 또 마찰이 또 심해서 예. 그래서 이게 무책임하게 버려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되는데, 이 반려 문화 인식 자체를 더 확대를 시켜주고 책임감 있는 보호자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노력들을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유기동물 발생 확률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매년 반복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리포트에서도 잠시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건 명백한 범죄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이 동물보호법에도 그렇지만 이 유기동물로서 버려지거나 나는 이게 이 버려지는 것을 어떻게 생명을 어떻게 유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좀 더 이 생명에 대해서 버려지는 것에 대한 죄의식이라든지 죄책감에 대한 뭐 이런 것들 조금 더 가졌으면 좋겠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결국에는 이 반려견에 대한 인식 개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포획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좀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지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반려동물 입양했을 때는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여러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교육이라든지 예절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반려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수님의 한 말씀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이용정 연암대 동물보호계열 교수와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